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환율 끝판왕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84% 상승하면서 엔을 제외한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 요인으로는 첫 번째,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고 3분기 GDP 성장률은 2.6%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로화 하락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0.75%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나 이미 현재 유로 가격 수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유로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두 번 연속 0.75% 금리 인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거둬들이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국채시장에서는 향후 ECB가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로달러가 1.11%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약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 하락입니다. 메타는 시장 예측치보다 매출은 소폭 웃돌았지만 순이익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24%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시장 예측치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웃돌았지만 아이폰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시장 예측치보다 매출이 하회했고 4분기 전망도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12%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 악화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2에 따르면 11월 4%까지의 금리 인상 확률이 92.5%에서 81.4%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유로화 하락이라는 강세 요인과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 하락이라는 약세 요인이 혼재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0.84% 상승했습니다. 한편 엔은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9월 22일 달러엔 환율이 145.9엔까지 오르자 24년 만에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10월 21일과 24일에도 달러엔 환율이 치솟자 외환시장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복면 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지난 2개월간 환율 방어를 위해 총 570억 달러, 한화로 약 82조 원 이상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초저금리 및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엔화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일본 당국의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8%대를 유지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4.5%에서 4.75%까지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원은 당분간 1,400원대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8일 환율 끝판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